안녕하세요. 링컨의 마크입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 하냐면 진보하고 보수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삼성 면접에서 진보하고 보수, 우리 여기 스타디 하던 친구가 이제 면접 때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진보하고 보수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이제 제가 좀 진보하고 보수의 여러 가지를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면접 때는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고, 면접관들이 알고 싶은 건 어떤 거고,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지 그런 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진보하고 보수 생각하면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진보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건 진보는 개혁을 좋아하고 보수는 현재 안정을 유지하고 개혁보다는 아무래도 현재 현상 유지 이런 쪽으로만 생각. 근데 물론 그것도 일부 맞는 얘기긴 한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진보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뭔가 개혁을 해야 되고 보수는 현상 유지만 하니까 뭔가 낡은 것 같고 이런 건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진보하고 보수의 가장 큰 차이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걸 잘 들어보세요. 진보하고 보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진보주의라고 본인을 생각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인간은 선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진보주의자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부에서 더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두면 이 세금이 좋은 일에 쓰일 거라고 믿어요. 근데 보수주의자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대부분 보수는 이제 왜 젊었을 때는 진보고 나이 들면 보수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나이를 들면서 이렇게 쭉 살아가며 살다 보니까 사람이 물론 기본적으로 선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 사람이 자기 이익에 대해서 대단히 밝은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굉장히 민감한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그거잖아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일을 열심히 안 하면 돈을 못 벌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두 다 일을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하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던 만약에 받는 월급이 똑같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겠어요? 물론 내가 일하는 게 좋아서 자만족해서 열심히 일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거하고 월급을 똑같이 받는다면 열심히 일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수주의자들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걸 느끼는 거야. 아, 인간이라는 게 본인 이익에 굉장히 그러니까 민감한 사람이고, 그걸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면 그 세금이 좋은 데 쓰일 것보다는 국가 포퓰리즘적으로 오히려 낭비가 되고 안 좋은 일에 쓰일 일이 더 높다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세금은 꼭 필요한데 조금만 걷어들여서 국방이나 꼭 필요한 부분에 쓰고 본인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게 오히려 더 낫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말씀드리자면, 진보하고 보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진보는 인간이 선하다는 걸 믿는 게 진보고, 보수는 인간이 개인의 이익에 굉장히 민감한 거를 인정을 하는 게 보수주의예요. 그러니까 진보하고 보수의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냐 차이인 거죠. 인간이 선한 존재인지 아니면 본인의 이익에 굉장히 충실한 동물이라고 할 때 이렇게 존재인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진보하고 보수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만약에 안철수가 나왔다. 안철수가 뭐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다 뭐 이런 걸 젊은 친구들 막 거기 환호하는 거 이렇게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보수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실제 정치를 해보니까 말을 저렇게 하지만 본인이 실제 대통령이 되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호주에서도 최저임금 같은 거를 이제 노동당이 지금 대폭 인상했거든요. 그 대폭 인상하면 노동자들도 좋아지고 뭔가 사회가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이렇게 진보주의자들은 믿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최저임금을 너무 올리다 보니까 많이 문을 닫고 외국으로 공장도 많이 나가고 일자리 자체가 많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얻으면 급여는 센데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문 닫고 외국으로 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보수당이 집권해서 최저임금을 제자리로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한 의도만 갖고는 실질적으로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래서 진보하고 보수의 가장 큰 차이는 거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기업 면접에서 물어보는 건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작년에 최순실 사태가 있으면서
그 정치적인 이슈들이 워낙 우리나라 사회 경제적인 영향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즘 정치적인 것들을 요즘 뭐 새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걸 가끔 물어보거든요. 그게 본인이 얼마나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만약에 새로 대통령에 대해서 당선된 거 물론 좋은 측면도 있고 모든 게 안 좋은 측면도 있죠. 근데 너무 좋은 측면만 예를 들면 소통하고 막 이런 것만 얘기했다면 면접관은 이 친구는 아직까지 세상을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새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려야 될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 정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답변을 하시면 괜찮죠. 그래서 어찌됐든 진보하고 보수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면접 때 내가 만약에 면접관이 진보하고 보수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할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